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이 로보티즈 미니와 함께 로봇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티즈 미니는 2014년도에 뉴욕타임즈의 10대 로봇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10대 로봇에 선정된 큰 이유는 휴머노이드가 그동안 로봇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됐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정도의 가격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내장 프로그램으로서 모션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점수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로보티즈 미니와 함께 조립을 하거나 사용할 때 사용 시의 주의사항부터 뭐 앱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것부터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활용을 해서 뭐 로봇 축구를 한다던가 로봇 댄스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로보티즈 미니의 구성 부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티즈 미니에는 가장 핵심인 CM904 모듈이 있는데요. 이거는 로봇을 제어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명령하는 제어부에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이 로봇에 전원을 공급하는 이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이온 건전지는 충전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전지 케이스에 보시면 충전용이라고 돼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꼭 충전하실 때는 이 충전용 케이스에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 꽂으실 때는 이 양쪽의 모양이 물결무늬가, 이쪽에는 물결무늬가 2개가 있고 이쪽에는 물결무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시고 맞게 끼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끼워서 이쪽 끝에 스마트폰 충전기 USB B 타입, 마이크로 B 타입 USB 충전기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이 건전지 케이스는 충전용 케이스가 아니고 방전용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전지를 끼운 상태에서 충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충전하실 때는 꼭 충전용 케이스에 꽂아서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 XL320 모델이 이제 16개가 이 안에 이제 조립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 로봇의 관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로봇이 작동하게 되는 구동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케이블은 이 액추에이터를 이 제어부에 연결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끼울 때 이 홈의 양쪽 방향에 잘 보셔서 끼우시면 되고요. 이 케이블에 이 금속이 보이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해서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우시고, 그 다음에 뺄 때는 무리하게 빼지 마시고 이 선을 손으로 잡아서 당기면 선이 불량이 될 수 있으니 꼭 손톱으로 이 커넥터를 잡고 이렇게 안전하게 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보티즈 미니를 조립할 때 리벳도 사용하지만 볼트를 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볼트를 체결할 때는 이 키트 내에 구성되어 있는 M2 사이즈의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XL320 이 액추에이터 안에 있는 기어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하면 이 기어의 유격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시간 작동을 하거나 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하면 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조립을 할 때, 이 XL320 조립을 할 때는 여기 위쪽 아래쪽에 보면 이 표시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선 하나의 표시가 있고
아래쪽에는 선 두 개의 표시가 있는데요. 그 조립 설명서를 잘 보시고 조립할 때 이 혼의 위치를 잘 그 구분해서 조립을 하셔야 그 작동이 그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이 배터리를 충전할 때 아까 이 충전시 그 케이스에 이제 충전을 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충전용 이 USB 케이블을 꽂는 곳에 보면 옆에 그 LED 소켓이 있습니다. 이 그 충전을 시작하게 되면 이 빨간색 불이 켜지게 되는데요. 충전이 완료되면 이 빨간색 그 LED는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 충전이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이 로봇을 켜게 되면 이 배터리의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지 양호한지 부족한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 로봇의 뒷부분에 보면 전원을 켜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이 스위치를 켰을 때 이 액추에이터들의 그 빨간색 LED가 한 번 켜지게 되면 그 배터리 잔량이 양호한 거고요. LED가 5번 깜빡이게 되면 이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불이 한 번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배터리의 잔량은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로보티즈 미니의 이 관절, 즉 이 액추에이터에는 각자 부여된 ID 번호가 있는데요. 이 관절의 ID 번호는 조립할 때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이제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은 홀수 번호의 ID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이 왼쪽 부분은 짝수 번호의 ID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어깨 부분의 액추에이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이렇게 그 오른쪽은 그 홀수 번호고요. 왼쪽은 짝수 번호의 아이디로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 조립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조립을 하다 보거나 아니면 이 사용을 하다가 보면 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증상이 일어나면 바로 전원을 끄고 고객지원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거나 아니면 로봇에 물이나 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나 아니면 로봇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그리고 조립 완료 후에 그 설명서에 그 관절 동작 테스트 그 페이지가 있는데요.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그 테스트를 실행할 때 LED가 깜빡이지 않는 경우에도 그 바로 전원을 끄고 고객센터에 그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로보티즈 미니와 스마트폰과 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폰에 그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앱을 설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합니다. 로보티즈. 그러면 로보티즈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로보티즈 미니를 선택을 합니다.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로보티즈 미니 어플을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 블루투스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로보티즈 미니에 그 장착되어 있는 블루투스 고유 넘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블루투스 밑에 영문으로 된 숫자, 영문 숫자 포함된 그
그 고유 번호가 나오는데요. 아랫줄에 제일 뒤에 있는 숫자 두 자리를 검색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로봇에는 F4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F4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로봇을 먼저 켜고요. F4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네,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이 로보티즈 미니를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하는 방법은 버튼 모드가 있고 제스처 모드가 있고 음성 모드가 있고 리모컨 모드가 있는데요. 자, 버튼 모드 앉아 일어서 인사. 이번엔 좀 더 정중하게 인사해 볼까요? 네, 이렇게 그 버튼 모드로 동작을 해봤고요. 이번엔 제스처 모드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제스처 모드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의 제스처에 의해서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제스처 모드에서도 마찬가지고 버튼 모드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버튼 내용 동작 모드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음성 모드로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후진, 네, 이렇게 음성 모드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리모컨 모드로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모컨 모드에는 축구 모드가 있고 격투 모드가 있습니다. 네, 축구 모드에서는 수비가 있고 공격이 있는데요. 자, 수비부터 해볼까요? 골키퍼, 공을 막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슛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아주 멋지게 잘 찼습니다. 이번엔 격투 모드로 해볼까요? 네, 이와 같이 다양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태스크나 모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동작을 스스로 독립적인 동작을 스스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스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태스크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세요. 네, 그럼 이번엔 이 로보티즈 미니 안에 들어가 있는 제어기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보티즈 미니 안에 제어기에는 CM904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CM904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CM904 이 보드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온도 센서, LED 모듈, 컬러 센서, 자석 센서, 터치 센서, 동작 감지 센서, 적외선 센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들을 다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로보티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로보티즈 홈페이지는 robotiz.com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고객 지원의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고객 지원의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시면 IDE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OpenCM IDE 다운로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밑에 링크된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저는 이미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를 받아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 파일도 해제를 했고요. 자, 다운로드가 다 되면 폴더 안에 있는 로보티즈 오픈CM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프로그램 창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스케치 IDE 프로그램은 아두이노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아두이노랑 똑같네 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두이노랑 거의 흡사하고요.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 보면 크게 이 보이드 셋업과 이 루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셋업 부분에는 셋업 설정 값을 입력하는 거고요. 이 루프 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예제, 그 다음 베이직 가시면 여기 두 번째 블링크 LED가 있는데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일 위에 슬러시 별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별 슬러시까지 이 부분은 주성문에 해당이 돼서 설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 프로그램에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셋업 부분에 이제 설정 값을 설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셋업 부분에 보면 핀 모드 해서 보드 LED 핀을 아웃풋, 그러니까 이 LED 핀을 출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루프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디지털 라이트를 보드 LED 핀을 하이로 하겠다. 하이라고 하는 거는 참인 거죠. 예, 그래서 LED를 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딜레이는 100은 0.1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라이트 이번엔 보드 LED 핀을 로우로 하겠다. 로우로 하겠다는 끄겠다는 얘기죠. 예, LED를 끄겠다. 얼마만큼? 딜레이 100만큼. 근데 어때요? 루프. 이게 계속 이 부분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 보드에 한번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충전기에 사용하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USB 꽂고요. 보드에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 USB 케이블에는 VCC나 그라운드, 즉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전원을 넣지 않으셔도 이 USB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자, 연결을 한 다음에는 이 포트가 USB 이 포트가 몇 번 포트에 연결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내 컴퓨터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속성을 가셔서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 보시면 맨 밑에 쪽에 포트에 보시면 로보티즈 버추얼 컴포트 COM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USB는 3번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도구에 가셔서 보드는
로보티즈 오픈CM 9.04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리얼 포트는 방금 확인한 컴 3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잘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럼 이번엔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그 아래쪽 화살표가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LED가 깜빡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딜레이 시간을 100으로 줬기 때문에 0.1초 간격으로 LED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 LED가 깜빡이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볼까요? 프로그램에서 이 딜레이 시간만 늘려주면 되겠죠.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 둘 다 늘려줘 보겠습니다. 100에서 한 1000 정도로 해주고요. 꺼지는 시간도 100에서 1000으로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운로드. 네, 그럼 어떤가요? LED가 깜빡이는 속도가 많이 늦어졌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LED의 예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LED 모듈, 그 로보티즈 제품군 중에 뭐 올로나 스마트에 사용되는 이 LED 모듈을 쓰는데요. 이 LED 모듈을 이 로보티즈 다윈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로보티즈 다윈 얼굴 옆쪽으로도 이렇게 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LED 모듈을 CM904로 한번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ED 모듈은 그 5핀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예제 가시면 여기 7번에 센서류가 있는데요. 센서 중에 올로 LED 블링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윗부분에 이만큼은 주성문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include ollo.h 헥사 파일을 그 include 시켰는데요. 예, 이 부분은 그 나중에 C 언어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해보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셋업 부분에 설정을 했어요. 뭐라고 설정되어 있냐면, 자, my ollo의 begin 3번 포트에 연결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그 이 LED 방금 LED 모듈을 그 아직 연결을 안 했는데 3번 포트에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포트에 연결하면 이 3번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에는 자, 여기 보면 딜레이 100을 줬어요. 딜레이 100을 주고 밑에도 딜레이 100을 줬는데 여기 위에 보면 3,1,0 이건 무슨 뜻이냐면 3번 포트에 왼쪽 LED는 1 참이죠. 오른쪽은 0 거짓. 그러니까 왼쪽 LED는 켜지고 오른쪽 LED는 꺼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반대로 이 3번 포트에 왼쪽 LED는 꺼지고 오른쪽 LED는 켜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딜레이 100을 해서 0.1초 동안 계속 무수히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왼쪽 오른쪽이 번갈아 가면서 깜빡이겠죠. 예, 그러면 한번 그 실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오픈CM 9.04 보시면 여기 5핀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포트가 4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드 위에 보면 1, 2, 3, 4 이렇게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포트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 꽂으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 포트 맨 밑에 보면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화살표의 방향이 이 케이블의 회색선, 이 회색선이 그 화살표 쪽으로 가게 꽂으시면 됩니다. 자, 3번 포트에 연결을 했고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LED가 깜빡이죠? 네.
근데 너무나 빨리 깜빡깜빡이죠. 이번에도 시간을 100에서 딜레이 시간을 100에서 10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 깜빡이는 속도가 줄어들었죠. 아니, 늘어났죠. 네, 이렇게 그 LED도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이 적외선 센서를 그 활용을 해서 이 적외선 센서의 실제 그 값을 한번 그 모니터 화면상으로 출력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일 예제 센서에 IR 리드가 있어요. 네, IR 센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성문이 위에 있네요. 이만큼 주성문이 있고, 그리고 윗부분에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여기 보면 이 IR 센서는 1번 포트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실제 프로그램 되는 부분, 이 부분에는 자, 시리얼 USB 프린트, 자,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글자, 이 부분 글자를 출력하라는 얘기죠. 프린트.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번 포트에 있는 IR 센서 값을 프린트해라 라는 뜻이에요. 딜레이 60. 그러면 이 딜레이 60 타임 동안 계속 이제 루프로 이 IR 센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예, 그럼 이거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LED 모듈과 LED 모듈에 사용했던 똑같은 오핀 케이블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1번 포트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포트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 IR 센서가 출력될 그 시리얼 모니터 창을 열 겁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구에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이 시리얼 모니터에 이 적외선 센서 값이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시리얼 모니터에 이제 그 센서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지금 12, 3, 4 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장애물이 없어서 그렇고요. 앞에 장애물이 가까이 가면 적외선 센서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100이 넘어갔죠. 200, 300, 400, 500, 600, 700 가까이 갈수록 네, 지금 1000이 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애물이 가까이 갈수록 그 이 적외선 센서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2000이 넘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적외선 센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 센서 값은 장애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제 센서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리더라도 이 적외선 센서 값은 이 빛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검정색은 보지를 못합니다. 예, 흰색일수록 반사를 많이 하고 어두운 색일수록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검정색 물체가 가까이 갔을 때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못하겠죠. 그래서 적외선 센서 값이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검정색 장애물이 있을 때는 적외선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제가 손을 가까이 댔을 때는 이 적외선 센서 값이 2000이 넘었는데요. 그럼 이번엔 이 검정색 이 장애물을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거의 변화가 없죠. 100도 뭐 어쩌다 100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정색은 그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거의 검정색은 반사값이 적외선 값이 적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터치 센서를 한번 터치 센서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예제, 센서, 맨 밑에 터치 센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주성문이 있고요. 예, 밑에 이제 역시 include ollo.h 헥사 파일 include 시켰네요. 예, 그리고 그 셋업 부분에 2번 포트를 사용했네요. 2번 포트를 사용했고 터치 센서를 2번 포트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 다운표 안에 터치 리드는 이라는 글자를 출력해라 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 옆에 올로의 리드 읽어라. 2번 포트에 있는 터치 센서 값을 읽어와라. 그래서 출력을 해라라는 뜻이죠. 딜레이는 100이에요. 0.1초. 0.1초마다 계속 이 터치 센서의 값이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리얼 모니터를 열고 지금 이거는 아까 우리 적외선 센서 프로그램이 넣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외선 센서 값이 나온 거고요.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센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오핀 케이블을 활용해서 아까 몇 번 포트였죠? 네, 2번 포트였죠. 2번 포트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리얼 모니터에 그 터치 리드 값이 0으로 나왔잖아요. 이번엔 이 터치 센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몇으로 바뀌었나요? 1로 바뀌었죠. 네, 터치 센서 값 1, 즉 참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터치 센서를 놓으면 다시 터치 센서 값이 0으로 바뀝니다.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이렇게 터치 센서 값도 읽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액추에이터 이 XL320 이 XL320 이 관절 모터를 이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L320은 포트에 꼽아주고요. 예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예제, 어딨죠? 다이나믹 셀에 제일 밑에 있네요. 엑셀 320. 네,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보면은 역시 윗부분에는 뭐 주성문이 이렇게 설명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에 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다이나믹스 엑셀 320의 ID 값의 넘버는 2번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엑셀 320 이 모터의 ID 값은 1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2번이 아니고 1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설정 값을 이렇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실제 연동이 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에 보면 딜레이 시간 1000, 500, 500 이렇게 있는데요. 딜레이 시간 동안 1도부터 1023 각도까지 왔다 갔다 하라는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번 이 프로그램 예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케치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모터, 센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그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 프로그램 상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엑셀 320 아이디 넘버를 1번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모터가 이 엑셀 320 모터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아이디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아이디 번호를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바꾸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CM904의 펌웨어 업데이트 제어기 복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엑셀 320 이 그 액추에이터의 아이디 번호 바꾸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플러스 런처 프로그램을 그 실행시키시고요. 이 로봇 플러스 런처는 로보티즈 고객 지원의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시면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로봇 플러스 런처 1.0을 클릭하시고 로봇 플러스 매니저로 들어가겠습니다. 포트는 아까 3번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어기 복구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네, 다음을 누르시고, 자, 이때 그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그 다른 제어기하고 다르게 이 CM904는 USB 포트를 끼워서 전원을 공급하실 때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 그 리셋 버튼 옆에 동그란 조그만 그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손으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전원을 넣으시면 이렇게 그 녹색 LED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그 가능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연결된 제어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찾았죠? 예,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 네, 펌웨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됐죠? 네, 마침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엑셀 320 이 아이디 번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320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엑셀 320의 아이디를 변경할 때는 LN101이 필요합니다. 네, 이와 같이 LN101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USB 케이블은 전원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별도로 그 휴대폰 충전기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LN101을 USB에 연결하고 노트북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CM904의 4핀 포트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로봇 플러스 매니저가 아니고 다이나믹 셀 위자드로 가겠습니다. 다이나믹 셀 위자드로 클릭하셔서 포트가 아까와는 달리 컴 2번 포트로 바뀌었네요. 네, 2번 포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DXL 1.0이 아니고 DXL 2.0을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여기 뭐 밑에 알 수 없음은 무시하시고요. 위에 엑셀 액추에이터 해서 다이나믹 셀 ID 001 엑셀 320을 찾았죠. 네, 여기 보시면 이 다이나믹 셀 엑셀 320은 관절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바퀴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클릭하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디가 1번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오른쪽 밑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 번호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2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아이디가 2번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관절 엑셀 320의 그 관절 번호를 내가 임의로 수정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 번호는 어떨 때 바뀌어야 되는, 어떨 때 이제 바꿀 필요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 로보티즈 미니의 관절이 전부 다 이제 각 관절 엑셀 320마다 이제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른쪽은 홀수 번호, 왼쪽은 짝수 번호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엑셀 320 안에 들어있는 이 기어들은 소모품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뭐 무리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 4번 아이디 값을 가진 이 엑셀 320을 교환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아이디 값이 1번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디 값을 4번으로 바꿔서 여기에 이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 값을 설정하는 법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이제 직접 텍스트를 타이핑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이 로봇플러스 태스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히 이 다이나믹 액추에이터 이 엑셀 320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플러스 태스크 2.0 프로그램 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역시 로보티즈 홈페이지의 고객 지원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로봇플러스 태스크 2.0 프로그램을 여시면 맨 위에 이제 처음 홈 화면이 있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디버깅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이 CM 9.04는 여기 보시면 펌웨어가 2.0입니다. 2.0 하고 오픈 CM 904죠. 오픈 CM 9.04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모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과 시작하는 괄호와 끝나는 괄호가 있죠.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 될 꼭 들어가야 되는 명령어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짜볼 거냐면 이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서 적외선 센서의 앞에 이제 장애물이 다가가면 이 모터가 움직이는 걸 한번 간단하게 프로그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이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지 않고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먼저 반복문에 무조건 반복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조건문을 넣을 거예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붙냐면 적외선 센서 값이 100보다 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를 구분해서 이 모터를 움직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조건문. 만약에 제어기 장치 중에 주변 장치죠. 주변 장치 적외선 센서를 사용할 거고요. 1번 포트에 연결을 할 거예요. 적외선 센서 1번 포트 확인 누르시고요. 이 1번 포트에 있는 적외선 센서가 적외선 센서 값이 100보다 숫자를 100보다 어떠면 크면 100보다 크다는 거는 장애물이 앞에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반사를 많이 하죠.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는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적외선 센서 값이 높은 거기 때문에 100보다 크다는 것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100보다 이 1번 포트의 적외선 센서가 100보다 클 때는 우리 이 엑셀 320의 이 모터 값을 정중앙에
정중앙에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행문을 클릭을 해서 실행문에 로드를 클릭을 하고 다이나믹 셀, 엑셀, 목표 위치 값이죠. 목표 위치 값을 확인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이 다이나믹 셀 이 엑셀 320의 아이디 값을 아까 우리 2번으로 바꿔줬죠. 네, 그럼 아이디를 이 2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쵸? 자, 아이디 2번의 목표 위치는 자 0도, 512도, 값은 510이고 각도는 0도입니다. 0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적외선 센서 값이 100보다 클 때는 목표 위치가 이쪽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실행문 로드를 클릭하고 이번엔 다이나믹 셀 아이디 값은 2번이고요. 목표 위치 값을 이쪽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90도 방향으로 확인.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조건 반복. 항상 대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적외선 1번 포트의 적외선 센서가 100보다 크면 아이디 2번 값의 엑셀 320의 위치는 512도로 가고 아니면 아이디 2번의 엑셀 320의 목표 위치는 819 값으로 위치를 이동하라 라는 간단한 명령어로 프로그램을 짜봤어요. 자, 그러면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적외선 센서는 아까 1번 포트에 연결한다 그랬죠. 네, 이 CM904의 1번 포트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색 선이 밑에 화살표 방향으로 오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나믹 엑셀 320 이것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때는 LN101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예,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적외선 센서에 앞에 손을 대면 이 엑셀 320 모터가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자, 아까 1번 포트의 적외선 센서 값이 100보다 클 때 이제 그 위치 값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100의 위치는 한 요 정도가 100인가 봐요. 자, 요 정도 갔을 때 움직이죠. 네, 요 정도가 요 정도 이상이 되면 이 적외선 센서는 100 이상이 됐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 엑셀 320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로봇플러스 태스크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아까 우리 이전 시간에 이 CM904를 스케치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다가 다시 이 태스크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하면 꼭 그 전에 펌웨어 복구를 제어기 복구를 하신 다음에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모터를 로봇플러스 태스크로 모터를 제어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보티즈 데모 스타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스타터는 로보티즈 미니의 댄스를 공연을 하거나 할 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데모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대의 로보티즈 미니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자체 내에 mp3 파일을 넣어서 춤을 추거나 공연을 할 때 같이
오디오 따로, 로봇 댄스 따로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그 데모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직 그 플레이스토어나 이렇게 그 아직 앱이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플레이스토어에는 지금 현재는 검색이 되지 않고요. 그 이후에 검색이 등록이 되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데모 스타터로 로보티즈로 검색하셔서 데모 스타터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그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을 때 처음에 이제 왼쪽 상단에 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댄스에 로보티즈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댄스라는 새로운 데모를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새로운 데모 만들기를 클릭해서 그 다양한 그 이름으로 그 데모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라는 그 데모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1번에 카탈레나가 있고 2번 강남스타일이 있고 3번에 이제 기본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을 한번 눌러 볼게요. 1번을 누르게 되면 그 명칭은 그냥 뭐 카탈레나니까 그냥 카로 했고요. 그 다음에 모션 번호는 뭐냐면 이 로보티즈 미니의 그 모션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했을 때 모션 1번으로 가야 이 카탈레나의 춤 댄스 동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모션 번호가 1번입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여기 보면 카탈레나 mp3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mp3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강남스타일 2번 강남스타일을 클릭해 보면 강남스타일은 이제 모션 번호 2번 모션으로 가면 이 강남스타일의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도 그 강남스타일 mp3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그 춤을 추다가 중간에 뭐 멈추고 싶거나 아니면 기본 자세를 취하고 싶을 때 누르는 건데요. 이 기본 자세의 모션 번호는 101번이에요. 그래서 101번 모션 번호를 해줬고요. 그 기본 자세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은 넣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음악은 없습니다. 이때 내가 뭐 기본 자세 할 때도 음악을 넣고 싶다. 그랬을 때는 클릭을 하셔서 내가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뭐 mp3 파일을 선택을 하면 그 음악이 같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얼마든지 내가 새로운 이름으로 뭐 추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신 그 다음에 모션 번호는 내가 그 모션을 작성을 해서 그 번호에 맞게끔 모션 번호를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중에서 뭐 어떤 그 음악을 선택을 하면 이 최신이라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내가 선택한 음악이 나오면서 15번의 모션으로 가서 그 동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직접 로봇이 춤추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이 아주 멋진 로봇 공연장에 이 로봇 2대가 이제 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면 이 두 로보티즈 미니를 한번 그 댄스 공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로보티즈 데모 스타터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시면 이제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BT410에 블루투스가 신호가 2개가 잡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BT210하고 BT410하고 차이점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 대의 로보티즈 미니를 제어를 하려면 BT410을 사용해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개의 미니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BT410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BT410이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내가 제어하고 싶은 로봇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2개 다 사용할 거니까 2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봇이 연결이 됐고요. 네, 그러면 기본 자세를 취해 보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호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호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호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호해 그런 선호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뭐 조종도 해보고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축구도 해보고 이렇게 춤 공연도 이렇게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조금만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나만의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미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과 함께 배워봤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